교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들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퇴근길 청년 한 끼가 진행됐습니다. 경찰 선교회가 나라와 민족, 경찰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삶의 길을 잃기 쉬운 시대, 성경을 새롭게 읽도록 이끄는 세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읍운영이사회 설립 감사 예배가 정읍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의 6.25 전쟁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퇴근길 저녁 한 끼 챙기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교회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서울 양평동 교회에서 청년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고 또 함께 나누는 퇴근길 청년 한 끼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양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교회 주방. 청년들이 정성껏 야채를 다듬습니다. 이날 메뉴는 토마토 제육볶음과 나초 샐러드. 서툰 솜씨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배웁니다. 퇴근길 청년 한 끼 현장입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부모 곁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독립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청년들과 밑반찬을 만들고 또 나누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퇴근길 청년 한 끼 사업은 지난 8월 영등포구와 협약한 5개 교회가 함께 시작한 민간협력 청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교회가 주방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 청년들을 섬긴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요리법을 익히는 동시에 다른 청년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영등포구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모두가 더 배부르고 행복한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퇴근 후 교회를 찾은 청년들에게는 완성된 반찬 2가지와 교회가 준비한 생필품 꾸러미도 전달됐습니다. 사실 이제 직장 끝나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서 저녁을 차려 먹기도 힘들고 또 나가서 사 먹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한 끼가 해결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되게 편하고 그다음에 그 남은 시간을 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나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평동 교회 성도들과 청년 자원봉사자들도 손길을 보탰고 도시락 50인분을 직접 만들어 나눴습니다. 지역 청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지역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기회도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는 주방까지 와서 음식 만들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교회까지 와서 받아가니까 참 좋은 취지고 또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참 좋은 계기가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흔쾌히 응하게 됐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따뜻한 한 끼, 청년들의 배뿐 아니라 마음까지 든든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양예은입니다. 불규칙한 근무와 잦은 인사 이동으로 많은 경찰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선교회가 경찰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만 명의 경찰 가운데 기독교인은 9%에 불과합니다. 국내 개신교인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경찰은 새로운 전도 영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규칙한 근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찰 복음화를 위한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은 복음화율이 한 26%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 위주의 선교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찾아가는 선교로 말하자면 복음화율을 확대하고자. 2002년 창립된 경찰선교회는 경찰 복음화를 통한 민족 복음화라는 사명을 품고 선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8일 열린 제11회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령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00명 중에 9명만 크리스찬이다?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님의 매개 되고 말씀에 잡히가 되고 주님 오른쪽에 붙들기만 되면요, 이 9명이
91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나가지도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몸을 살려요. 경찰 선교회는 앞으로 전국 280여 개 경찰서에 선교 목사를 파송하고 조직 내 평신도 선교경찰관 1만 명을 양육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경찰 복음화율이 낮은 현실 속에서도 경찰 선교를 향한 기도와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3권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주고 실제적인 성경 읽기 지침을 전하며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삶에 풀어내는 책들인데요.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분열과 갈등,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세상의 소음 속에 길을 헤매는 지금 다시금 성경이 답이 됩니다. 이런 때 성경을 새롭게 읽고 다시 믿음의 길을 붙드는 데 도움을 줄 3권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성경은 드라마다. 출간 20주년을 맞아 개정 증보 3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의 시작, 구속의 성취, 교회의 성교, 구속의 완성이라는 6막짜리 드라마로 풀어내 독자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이야기로 삶을 재구성하길 바라며 책을 덮을 때쯤 독자들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어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이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들을 위해 성경 읽기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신간 성경 읽는 법은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지 이유를 먼저 짚어주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4단계의 성경 공부 지침을 제시합니다. 묵상, 암송, 적용, 나눔의 과정을 통해 말씀을 삶에 깊이 새기도록 돕습니다. 저자 데이비드 플랫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독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이 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임마누엘 교회 이은철 목사가 집필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출애굽 여정을 통해 주어진 신앙의 원리를 풀어내며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40년간 전인, 내적, 영성, 치유 사역을 이어오며 경험한 실제적 통찰을 책에 담았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고 목회자에게는 설교와 목양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성경을 한 권의 드라마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광야 같은 현실을 이겨낼 지혜로 소개하는 3권의 책.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힘을 얻고 싶다면 이번 신간들이 신앙의 길을 굳건히 세워주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읍운영이사회 설립 감사예배가 정읍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는 김재화 완주 운영이사회 임원과 지역교계 목회자,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본부장이 참여해 운영이사회 설립을 축하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정읍 아름다운 교회 안진영 목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며 정읍 운영이사회가 섬김과 헌신으로 복음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길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을 택해서 정읍 지역 교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본부장은 김제에 이어 부안, 완주, 정읍운영이사회 설립을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운영이사회 구축에도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의 6.25 전쟁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참전 용사 35명과 가족 등 총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김선훈 선교사가 추진한 자리로 한미연합회와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등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보훈메달 헌정식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hemos reunido todavía. Dios quiera que nos sigamos viendo por muchos años más. 콜롬비아는 6.25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파병한 나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는 38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원에 앞장선 한미연합회 행정처장인 윤민호 목사는 기독교인이 당연히 할 일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올해 보고타에 이어 내년에는 4개 도시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성경적 교회와 건강한 목회를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가정교회 특강 세미나가 1위 신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장 최영기 목사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와 중요 요소, 성경적 교회의 특징 등을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공감을 나눴습니다. 1위 신광교회 권호국 목사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정교회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소그룹을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입증해낸 하나의 샘플이 이 가정교회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돌파구 중 하나로 가정교회를 제시하며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 500만 명과 최근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명부 120만 명을 비교 대조해 공통된 11만 명을 추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까지 추가로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T는 19일 전날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신고를 늦추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9.19 정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SNS에 올린 글에서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 의지가 없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원 1,700여 명이 19일 하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4조 2교대 전환과 자회사 직원의 불이익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경고 파업에 이어 추석 연휴 전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측과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에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 이뤄지게 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자폭형 무인 공격기 성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진행된 시험에서 무인 전략 정찰기의 성능과 금성 계열의 전술 무인 공격기 전투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서 금성이라는 계열명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참관 과정에서 무인기에 대한 AI 기술 도입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이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무력 과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 선수들의 폭력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선수의 폭력 피해 건수는 총 1,141건으로 2022년 923건에서 2023년엔 1,042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교 피해가 전체 피해 응답 건수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많았고 지도자 8.3%, 교사 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육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합법적인지 판단하는 심리 절차를 현지 시간 11월 5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가집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응법을 무역에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률적으로 적합한지 가리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지만 미국은 해당 결의안에 하마스 규탄과 이스라엘 자위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이 회담을 갖고 미국과 함께 북미 3국 무역협정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영내 공급망을 재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이어진 무역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2018년 체결돼 2020년 발효된 이 무역협정은 북미 3국 간 무관세 교역이 골자입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반도체 RTX 프로 6000D 칩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상 탈엔비디아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테크 기업들의 해당 칩 주문과 테스트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자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미국 반도체 없이도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지 시간 18일 프랑스 전역에서 마크롱 정부의 긴축 재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에는 교사와 의료 종사자, 철도 노동자, 문화계 종사자까지 가세했고 일부 지역은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경찰과 헌병 8만여 명을 배치해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구글이 현지 시간 18일 자사의 크롬 브라우저에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맥과 윈도우 컴퓨터 사용자, 모바일 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며 별도 유료 구독은 필요치 않습니다. 크롬에 탑재된 제미나이는 캘린더와 유튜브, 지도 등 구글 앱과 통합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9일 오전 3시 58분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인근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3km이며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캄차카 반도 연안에 최고 1.5m의 파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캄차카 반도는 태평양 구레고리에 위치해 화산과 지진 활동이 왕성한 지역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 지역은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최대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9도, 제주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등포 교회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들에게 요리 교육과 식사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실질적 삶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교회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모범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